정말 두 직업 다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저도 승무원으로 처음 갈 때는 두바이에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과 선택하실 때 승무원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요. 안녕하세요, 희원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승무원을 꿈꾸시는 몇 분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짝 공유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 잘 끼고 손소독 잘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슬슬 항공업계에 채용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승무원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던 그런 승무원 준비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조만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승무원 채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승무원 하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구독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기를 승무원 채용할 때 간호사 면허증을 우대해 주는지, 승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내가 병원에서 어떤 과에서 근무하는 게 유리한지. 승무원 채용 공고를 보시면 거기에 간호사 우대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명시한 그런 항공사를 발견했어요. 제가 승무원을 준비할 때는 없었던 신생 항공사인데 에어 프레미아라고 하는 신생 항공사가 있는데요. 올 5월에 승무원 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간호사 면허증이나 아니면 이런 쪽 나오신 선생님들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기타 다른 항공사에서 간호사를 우대한다, 이런 항공사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간호사를 우대한다 하는 항공사는 저도 처음 봤어요. 알고 보면 최초의 승무원은 전직 간호사 출신이었던 앨런 처치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전직 간호사였다는 게 합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기내에서도 크고 작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승무원으로서의 그러한 역량도 다 갖추고 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를 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다 하면 꼭 우대사항에 우대라고 나와 있지 않더라도 면접관 분들이 눈여겨보시긴 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승무원으로서 역량을 다 갖춘 상태에서 병원 경력이 있는 간호사다 이러면 면접관 분들께서 좋게 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나중에 승무원을 하려고 하면 병원에서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해 봤을 때 기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 상황은 이코노미 증후군이에요. 장시간, 장거리 비행에서 환자세로 오래 서 있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다가 픽 쓰러진다 하는 그런 이코노미 증후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무원분들도 그러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매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오직 승무원을 위해서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관심에도 없는, 내 관심사도 아닌 그러한 부서를 선택하는 건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승무원분들도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곳이면 어느 경력이든 합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제가 있었던 정신과 병동에서도 질병 가진 환자들을 계속 케어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력이라도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던 경력이 있으면 면접관 분들께서 대동소이하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병동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보다 합격할 확률이 높다 이러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호사 선생님이시지만 승무원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승무원을 또 계속 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간호사가 좋은 점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내가 간호사로서의 경력이 있었고 승무원에 합격을 해서 승무원 생활을 하고 왔을 때 다시 내가 또 병원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때도 또 무리 없이 내가 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간호사 전문가로서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승무원으로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처럼 저도 승무원으로 처음 갈 때는 두바이에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과,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한다 하면 그보다 더 값진 경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도 힘든데 그나마 관심이 좀 가는 과에 가야지 일하는 데 의지도 있고 동기부여도 생기고 하지, 이게 승무원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그런 과에 가야 된다 해서 생뚱맞은 정말 관심이 1도 없던 그런 과에 가서 나 진짜 못하겠다,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 하느니 긴 미래를 보시면 저는 병원 임상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과에 가셔서 기내에서 혹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굉장히 도움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현재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그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무원 채용에서 중요한 건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파트에서 근무해서 환자를 케어했던 그 경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해서 그러한 점이 여러분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승무원 합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간호사였던 그 경력을 승무원 합격하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이렇게 좀 적용해보고 싶다 하면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분명히 그에 관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예쁘게 포장해서 면접관들이 쟤 꼭 뽑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면접을 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 선택하실 때 승무원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적성 그리고 관심도에 초점을 맞추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승무원 생활도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풍부한 좋은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고 전문직인 간호사로 다시 커리어를 쌓겠다 했을 때 간호사 면허증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두 직업 다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승무원을 꿈꾸셔서 한번 준비를 시작하시면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비행기가 꿈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한번 빠져들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승무원 준비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꼭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언제나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